여러분, 혹시 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극 들어보셨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치던 팀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 팀이 그야말로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웃음거리 취급을 받던 팀이 단 5년 만에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영국 사이클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2003년 당시에 영국 사이클 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로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 자기네 자전거를 타겠다는데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 나빠진다면서 공급을 거부할 정도였어요. 와, 정말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었죠. 이게 뭐 한두 해 부진했던 게 아니에요. 무려 110년입니다. 110년. 그 긴 세월 동안 올림픽 금메달이 딱 하나였고요. 자전거 선수들의 꿈에 무대져 투르 드 프랑스에선 우승은커녕 제대로 된 성적을 내본 적도 없었어요. 다른 팀들은 영국 선수들만 보면 오늘은 좀 쉬어가도 되겠다 했을 정도니까요. 자, 이런 팀이 대체 어떻게 역사를 새로 쓴 걸까요?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사람, 데이브 브레일스포드라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온 방법이 정말 좀 기이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었죠. 그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걸 딱 1%씩만 개선하자. 훈련을 2배로 하거나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걸 아주 조금씩만요.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이클 업계에선 다들 비웃었죠. 고작 1%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와, 근데 그 방법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장 쿠션을 좀 더 편한 걸로 바꾸고 타이어에 알코올을 문질러서 접지력을 아주 약간 높이고 아니 심지어 선수들 잠잘 자라고 베개랑 매트리스를 원정 갈 때마다 다 챙겨 다녔다니까요. 팀 트럭 내부는 흰색으로 칠해서 아주 작은 먼지도 바로바로 보이게 하고 외과 의사까지 불러서 감기 걸리지 않게 손 제대로 씻는 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주변에선 다들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수군댔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3년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봐! 저 방법은 틀렸어! 라고 생각할 때쯤 4년 차부터 갑자기 성과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거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의 60%를 그냥 싹쓸이 해버렸고 4년 뒤 런던에서는 그 기록을 또 깨버립니다. 1009년 만에 투르 드 프랑스 우승까지 차지했고요.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온갖 자잘한 개선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성공의 폭발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7.78.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건 희망이나 긍정의 힘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학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1%씩만 더 나아진다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무려 37.78배, 거의 38배 더 나아진다는 계산이 나와요. 1.01을 365번 곱한 거죠. 바로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영국 사이클 팀의 기적은요, 사실 기적이 아니라 이 수백 개의 1% 개선이 복리로 쌓여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리가 진짜 무서운 점이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는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의 양면성, 복리의 두 얼굴입니다. 좋은 습관의 보상은 아주 천천히 오고 나쁜 습관의 대가도 아주 천천히 와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1년, 2년이 쌓이면 그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대부분 실패할까요? 왜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실망의 계곡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력을 하면 이 직선처럼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아래 곡선처럼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바닥을 기는 거죠.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깊은 골짜기, 이 실망의 계곡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영국 사이클 팀이 처음 3년 동안 딱 저 계곡에 있었던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직으로 폭발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작심삼일 하는 게 꼭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실망의 계곡을 끝까지 건너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실망의 계곡을 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제임스 클리어는 그 해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표 설정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 중에 금메달 따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목표는 똑같아요. 금메달을 따고 싶다. 그렇다는 건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저절로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매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뭐냐? 바로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뭘 하고 싶다는 결과 중심의 목표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10kg 빼야지가 목표라면 나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사람이야가 정체성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운동은 더 이상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훨씬 강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시작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쉬워서 안 하기가 더 이상할 정도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운동하고 싶으세요? 그럼 목표는 딱 운동복 입고 현관문 열기까지입니다. 더 할 생각도 마세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책 읽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딱 한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저축하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당장 앱 켜서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자동이체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훨씬 쉬워져요. 실패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습관, 영어 원제로는 어토믹 헤비츠 핵심이에요. 어토믹이 무슨 뜻이죠? 바로 원자라는 뜻이죠. 원자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그게 모이고 핵분열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 1%의 습관이 바로 그 원자 하나하나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감독이 남긴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일들을 매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었던 거죠. 그냥 꾸준함, 그것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변화라는 게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은 없어요. 그저 묵묵히 쌓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와, 내가 이만큼이나 변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3년 뒤 37배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그 1%는 무엇인가요? 정말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바로 눕기 전에 딱 1분만 스트레칭하는 것,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냥 계단 한 층만 올라가 보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시작이 3년 뒤에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겁니다.